저희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자, 내용 증명 우편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주가 대신 갚아주는 네, 이어서 특이 사례로 살펴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키워드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네. 뭐가 나올까요? 자, 보이시나요? 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건물주한테 어느 날 내용 증명 우편이 왔습니다. 처음 보는 업체에서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임차인의 채권자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를 한 건데, 하지만 현재 임차인은 이미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종은 식당이라 내부 인테리어나 집기들이 좀 있어서 명도를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전부 채권자한테 넘겨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에 대한 어떤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받으면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여기시긴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임대료에 대한 채권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또 전기 수도료, 원상복구 미행을 했을 때에 대한 금액들 모두 다 상계 처리하고 이 남은 금액을 압류한 그 업체한테 반환하면 됩니다. 건물주 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녀 보증금 모르고서는 임차인한테 좀 반환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차인한테 반환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채권을 보증금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 금액이 임차인한테 갔기 때문에 이 압류권자는 임차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한테 이걸 직접 청구를 합니다. 건물주는 여기에 저항할 수 없고요. 이 경우에는 그 압류권자한테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잘못해서 임차인한테 자녀 보증금을 주게 되면 큰일 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러니까. 물론 대신 갚아주고 나서 다시 임차인한테 그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여기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통지를 받으면은 사실상 그 업체, 그 임차인은 굉장히 부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건물주가 보증금 돌려줄 때도 주의 깊게 해서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한번 키워드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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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희 건물에 공동 명의로 매장을 임대했던 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계약 만료 보증금을 매장 운영자였던 남편에게 반환을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아내분이 찾아와서 이랬다고 해요. 아니, 남편이랑 공동 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나한테도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왜 남편한테만 주냐, 이러면서 따지셨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계약 후에 부부가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싸움이 난 거예요, 재산 싸움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임대인은 난감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 이미 남편한테 줬는데 그럼 다시 뺏어서 그쵸. 부인한테 줘야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이 공동명의는 지금 말씀하신 사례처럼 그런 명의자 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명의자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계약상의 절차라든지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명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단독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많이들 유도를 합니다. 되게 안 나가는 공실인데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할 때 반환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 특이하게 명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반환할 건지,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기를 하는 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보증금 반환 계좌까지 미리 받아뒀습니다. 이것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를 해서 문제없이 잡음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방금 말씀한 사례처럼 이혼을 했다든지 네. 이런 경우라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네. 밤낮 없이 전화합니다. 장애태 달라고.
건물주가 쉬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계약할 때부터 미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CM님한테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관리나 이런 거는 다 맡기고 열심히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건물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되시기 바랍니다. 네, CM님. 좀 편한 물건 좀 주세요. 이렇게 힘든 물건만 주세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세 번째 뽑아주세요. 키워드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교도소. 키워드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러면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직전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수감이 되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임대료, 즉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임차인이 이제 수감해서 아직 나오지를 못한 상황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차감을 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될 입장인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그 수감된 임차인의 어머니라는 분이 건물주를 찾아와서 내가 엄마니까 나한테 그 남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달라라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각종 본인이 모친이라는 증명서를 제시를 하면서 달라고 이렇게 좀 나한테 달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계약한 사람이 아닌 가족한테도 반환을 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사연입니다. 사실 계약 당사자하고 가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가족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수감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사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인 거죠. 이 수감된 분한테 법적인 동의를 받고, 만약에 이 어머니란 분이 정권을 다 받았고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다 갖춰져 있다면은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볼 수는 있죠. 명도에 대한 의사라든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수감자가 지정한 가족이든 또 다른 분한테 반환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사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물주한테는 좀 더 안전한 솔루션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임차인과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서 명도 소송을 통해서는 명도는 가능한 걸까요? 뭐 이렇게 수감이 되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됐을 때 임대료를 잘 내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개월 연체를 하게 되고, 저희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분이 수감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임차 공간에 뭐 함부로 들어가서 집기를 뭐 명도를 한다든지 내놓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굉장히 번거롭지만 이 명도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게 집행 권한을 받은 다음에 강제 집행까지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손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파트너님. 도, 사망. 네 번째 사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제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분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돌아가신 임차인분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보증금을 즉시 나에게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 말 맞다나 법적으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이 임차인분한테 자식이 3명이라고 하는데 장남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엠님? 네, 건물주 참 힘들죠. 남의 상속 문제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돌려줘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사망한 부분하고 이 계약 관계는 이 별개입니다. 사망을 했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계약은 계약대 존속을 하지만 이 계약 관계가 적법한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그렇게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상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굉장히 있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3명의 모든 동의서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인감 도장이라든지 위임자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상속 비율이 적법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율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네. 왜요? 아니, 쉽지 않죠.
자녀 3명 내가 몇 프로로 나눠줘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상속 비율도 그렇고요. 보증금 반환 계좌를 받았을 때 이 반환 계좌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사실 확인하기도 싫어요. 내가 왜 저들의 상속 문제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없이 해결할 때는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떤 공탁을 걸어서 적법하게 너희들이 상속된 그 비율만큼 가져가라.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가족끼리 이런 유산, 상속 이런 문제는 법적 공방 정말 많이 네,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어서 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특이 사례를 많이 다뤘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산전수전 다 겪으신 CM님의 노하우와 경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사연이긴 하지만 결혼해서 이혼과 교도소 수감과 사망까지 어쨌든 건물주가 되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특이 케이스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짚어가는 시간에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건물주가 임차인하고 관계에서 가장 크게 거래되는 금액이 사실 임대차 보증금입니다. 물론 임대차 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할 채무이지만 아무 어떤 생각 없이 돌려줬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솔루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로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저희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쪽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연 채택해서 궁금증 다 해소해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샌디의 빌딩 상담소. 상담소.